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요 구 모델인 아이폰 SE를 2012년에 사용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이폰 SE는 안에 CPU로 애플 A9 듀얼코어 CPU가 들어가 있고 1.85GHz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로는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 파워 VR GT 7600 600MHz로 작동하고 있고, 안에 모션 프로세서로 M9 프로세서로 또 따로 모션 인식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2GB의 LPDDR4.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처음 나온 게 2016년 3월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 출시됐을 때는 16기가, 64기가 두 가지 모델로 있었고, 2017년 3월에 다시 32기가, 128기가가 기존 16기가, 64기가 동일한 가격에 용량이 두 배가 돼서 팔렸었습니다. 화면은 4인치에 640, 1136 픽셀로 되어 있고, PPI는 326 PPI입니다. LG에서 사용한 IPS LCD가 주로 사용됐고, 최대 주사율은 60Hz입니다. 근접 통신으로는 와이파이 A, B, G, N, AC, 그리고 블루투스 4.2, 그리고 애플페이를 위한 NFC까지 지원을 합니다. GPS와 글로나스를 지원하고, 그리고 카메라는 전면에 아이폰 5S랑 동일한 1.2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후면은 6S랑 동일한 12메가픽셀 AF 카메라가 들어가고, 옆에 트루톤 듀얼 LED 플래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에 배터리는 5S보다 조금 향상된 1624mAh가 들어가 있고, 출시 당시 iOS는 iOS 9.3, 그리고 현재 iOS 1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아마 iOS 14는 지원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13g으로, 요즘 핸드폰이 아이폰 11 맥스가 200g이 넘어가는 걸 생각해보면은 매우 가볍죠. 그리고 상당히 두께도 얇습니다. 두께는 약 7.6mm로 상당히 가볍고,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 그레이 외에 실버, 골드, 그리고 로즈 골드 해가지고 총 4가지 색깔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위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유심 카드 뽑는 트레이가 있고, 밑에는 라이트닝 포트랑 요즘 보기 힘든 3.5mm 이어폰 잭, 그리고 아이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3.5mm 이어폰 잭을 달고 나온 모델이 SE죠. 그리고 왼쪽에는 요거 무음 스위치랑 볼륨 업 다운 있고, 뒤에는 아까 카메라, 애플페이 지원하는 NFC 안테나가 여기 애플 로고에 있고, 아이폰 로고, 그리고 각종 인증 로고.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도 모델이라, 여기 뭐 또 다른 뭐 좀 지저분하게 적혀 있는데 뭐 상관은 없고, 뭐 안에 가면은 당연히 최신 iOS 13이 이렇게 지원이 되죠.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6S랑 다르게 3D 터치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번에 iOS 13부터 이 길게 눌러서 3D 터치에 있던 기능을 인식하는 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은 잘 됩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사용하기에는 화면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죠. 요즘 다 베젤리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베젤리스 제품이 없다 보니까 가장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 최신 모델인 갤럭시 노트 5, 이것도 지금 9모델이긴 한데 비교하면 한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전에 리뷰했던 아마존 8인치 태블릿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정도.
뒷면은 요 정도. 제가 이 SE를 갖고 2019년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제가 SE를 실제로 제 유심을 껴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지금 2020년도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인데, SE에 지금 사용하기에는 첫 번째 스피커는 뭐 요즘은 다 스테레오 스피커지만 아직 이 SE 모노 스피커 저는 아직 만족하고, 소리도 꽤 크고 베이스도 풍부하고 해서 저는 아직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요즘 최신 핸드폰을 뭐 박물관 컨셉에 맞게 최신 핸드폰을 잘 사용을 못해서 정확히 지금 핸드폰과 비교해서는 이렇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작은 화면이 작고 해서 그래도 오래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고 해당 제품은 배터리 상태가 처음 구매했을 때는 당연히 100% 신품으로 구입을 했었고, 지금은 배터리가 95% 정도 남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오래는 가지 못해요. 요 아이폰 배터리 화면 켜짐 나오는 시간으로 대략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저 같은 경우는 뭐 LTE를 자주 사용 안 하고 그냥 밖에서만 LTE를 사용하고, 그 외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우리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5S에 들어간 1.2메가픽셀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화질이 좋지 않죠. 좋지 않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HD까지밖에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영상 통화를 한다거나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면 카메라는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6S랑 동일한 12메가픽셀이 들어갔지만, 뭐 6S 처음 나왔을 때도 12메가픽셀이 뭐 말이 많았죠. 그 아이폰 6의 8메가픽셀보다 화소는 많아졌지만 각 픽셀의 크기가 작아지는 바람에 뭐 야간에 6보다 더 잘 나온다 뭐 그런 소리가 많았었는데, 실제로도 주간에서는 괜찮은 사진을 찍지만 야간에서는 매우 그 당시에도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도 밝기라던가 그런 거를 잘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그런 점은 아쉽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HD 720p보다 적은 그 해상도에도 불구하고 화면 크기가 4인치밖에 안 돼서 화면은 볼만한데, 요즘 약간 여기 5S에도 있던 녹태 현상이 살짝 보이면서 좀 불안함이 생기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정도고, 약간 녹태 현상 증상이 보인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7, 8개월 정도 사용한 결과. 근데 뭐 이 핸드폰은 뭐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핸드폰, 이거 5S가 아니라 5 광고할 때도 애플이 열심히 광고했었죠. 손가락은 여기서 여기, 그리고 화면도 여기서 여기. 그래서 한 손으로 쓰기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멀티미디어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세상에서 이 화면은 상당히 작은 화면이고, 그리고 실제로 동영상이나 그런 거 볼 때도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요즘 4인치 iOS 디바이스가 판매가 되는 게 아이팟 터치가 유일하죠. 7세대.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 UI가 깨지는 게 자주 보여요. UI가 막 반으로 갈라진다거나, 카카오톡을 들어갔더니 반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갤럭시 핏 이 사용기에서도 말했다시피 삼성 헬스를 들어갔더니 요 글씨랑 차트랑 해가지고 글씨가 반으로 잘린다거나 뭐 그런
화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지 iOS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키보드 같은 경우도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가 딱 까매지면서 키보드만 살아있는 현상도 몇 번 경험을 했고, 그러고 요 아이폰의 아이폰의 텐키는 진짜 못 만드는 걸로 소문이 자자하죠. 보면은 뭐 이렇게 쓸 때는 잘 써지는데 가끔 이게 띄어져서 써지는 뭐 이런 식으로 써지는 뭐 그런 버그도, 방금은 제가 의도해서 이거 눌러가지고 한 거지만 안 눌러도 그런 버그가 생기고, 가끔은 화면이, 저는 분명 이렇게 쓰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가면은 이게 90도로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보이는 현상이라던가, 그러고서는 세로로 안 들어와가지고 화면을 이거 껐다가 켜가지고 다시 들어가야지 돌아오는 현상. 그러고 램이 2기가에서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앱이 강제로 종료가 되는 그런, 들어가자마자 앱이 그냥 푸시 하고 꺼진다거나 그런 현상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위치를 제가 끌려고 하는데 이 안 꺼지는, 그 메신저 앱이 특히 그런데 위치를 안 꺼지는 뭐 그런 문제도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날씨 버그도 있었는데, 날씨 앱을 들어가면은 지금 위치랑 이거 잘 나오죠. 근데 가끔 이게 위치를 그냥 점점으로 해가지고 아무 정보도 안 나오는 그런 버그도 있습니다. 어, 솔직히 저는 이 디자인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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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아이폰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 처음 채택한 게 아이폰 5 2012년도에 나왔던 건데, 그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8년 후에 봐도 정말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뭐 지금 특히 뭐 발칸포 있는 11이나 그런 거보다 이런 디자인이 훨씬 마음에 드는데, 그런 버그들이 있는 게 사용하면서 너무 꽤나 거슬렸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용하기에는 또 제일 큰 문제가 가끔 알림이 안 울려요. 이게 이 SE만의 문제인지 iOS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아이폰 XS를 사용하는데 같은 증상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폰 7 플러스를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 뭐 그런 증상은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뭐 제가 딱 iOS의 문제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가끔 알림이 안 울려요. 예. 가끔 페이스북을,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페이스북 딱 들었더니 알림이 와 있는데 핸드폰은 안 울려서 메신저 앱을 갔더니 그때 갑자기 알림이 따다다닥 온다거나 뭐 그런 증상이 있었다. 뭐 지금까지 보니까 뭐 버그만 잔뜩 얘기해서 불만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이폰을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아이폰에 모션 전용 프로세서가 들어간 건 아이폰 5S 때부터 애플 A7 칩에 M7 모션 프로세서가 들어갔죠.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상당히 늦게 들어간 축이죠.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2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노트 2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하면은 막 하면서 현재 시간이랑 배터리랑 뭐 알림 온 내용 같은 거 보여주고 뭐 그런 걸 사용을 했었고, 그 갤럭시 S4에서는 그 센서로 뭐 더 다양한 걸 사용하고 이상한, 요즘은 다 사라졌는데 그런 기능을 넣어놨었는데, 애플은 상당히 늦게 들어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렸을 때 화면이 켜진다거나, 그리고 화면을 돌렸을 때 자동으로 꺼진다거나 이런 게 거의 정확해요. 100% 정확하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몇 번 안 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한 기기 중에서는 아이폰이 제일 정확했고, 그러고 제가 가끔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렇게 뽑을 때는 화면이 안 켜지죠. 참 똑똑해요. 그냥 이거 화면 딱 켜지면 그냥 시간만 대충 보고 주머니에 다시 넣어도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소소한 기능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 그러고 어느 앱에서나 상태바 두 번을 두드리면은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두 번 두드리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이런 제스처, 저는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뭐 불만이 많았었는데, 뭐 솔직히 지금 배터리가 95%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화면 그 뭐지 춥다고 배터리가 꺼지는 일이 벌써 3번이나 있었고, 한 번은 급한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31%인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그때 약간 꼭지가 돈 이후로 이거 좀 많이 기분이 상했었는데,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애플 스토어를 갔더니 애플 스토어 직원이 이걸 뭐 이거 딱 스캔해가지고 아이패드로 진단을 하는데, 배터리가 문제가 있대요.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환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69,000원인가 54,000원인가 달라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그러고 2020년에 쓰기에는 화면이 작은 폰을 원하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지금 사용하기에는 버그도 많고 화면도 작고 앱 리프레시도 자주 되는 이 핸드폰을 굳이 살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이번에 뭐 딱 기분 좋은 정보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 뭐 어쩌겠어요. 버그도 많고 한데 아쉽지만, 나중에 또 뭐 다른 제가 아이폰을 구하게 되면은 그것도 사용을 해보고 2020년에는 어떤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